사마의 애틀라스가 화성을 통과한 지 3일이 지났지만 세계 우주기관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진도, 기자회견도, 데이터 공개도 없다. 나사는 화성 근접 비행 48시간 전에 시작된 정부 셧다운을 이유로 들었다. 유럽 우주국 ESA는 관측 자료가 아직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이례적인 침묵은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 화성 궤도선 티엔위안 1호는 2021년 이후 14,000장 이상의 사진을 공개해 왔으며 대부분 촬영 후 며칠 안에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다. 중국 국가우주국 CNSA의 성명도, 국영 매체의 보도도, 심지어 근접 비행이 발생했다는 공식 인정조차 없다. 이미지와 분석이 쏟아져 나와야 할 순간에 정보의 부재가 가장 주목할 만한 데이터 포인트가 되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사건은 전 세계의 역량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었을 것이다. 네이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 ESA의 화성 익스프레스, 엑소마스 TGO, UAE의 희망 탐사선, 중국의 텐윈 1호 모두 다른 행성에 접근하는 항성간 방문객을 포착할 위치에 있었다. 수세기 동안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이 구성은 태양계 밖에서 온 여행자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연구할 수 있는 희귀한 기회와 함께 데이터의 홍수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대신 주요 우주 강국들을 아우르는 조율된 메아리 같은 침묵이 공백을 채웠다. 나사의 변명은 적어도 문서 기록이 남아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언론 업무가 중단되고 통신 채널이 동결되었으며 대부분의 우주국 홍보팀이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되었다. 10월 1일 근접 비행 48시간 전 시작된 셧다운의 타이밍은 의심스럽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불운했다. 그러나 관료주의로는 다른 이들의 침묵을 설명할 수 없다. 중국은 완전히 가동 중이다. 중국 미션 컨트롤은 서양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양측 모두 나사의 침묵을 따라했다. 중국의 무응답은 특히 두드러진다. 이는 확립된 패턴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티엔윈 1호는 단순한 과학 탐사선이 아니다. 정치적 상징이다. 화성에 도착한 이후로 이 탐사선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으로 파노라마 표면 지도, 전 지구적 지형 데이터 세트, 컬러 이미지를 공유해왔다. 베이징 우주 프로그램은 시각적 선전을 통해 번성한다. 모든 이미지는 메시지이며 모든 성과는 역량 선언이다. 미국이 주춤할 때면 중국은 대개 나서서 화려한 모습으로 침묵을 메워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역시 침묵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선례를 깨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야기 전체를 재구성한다. 중국이 불규칙하고 먼지투성이인 평범한 혜성의 이미지를 공개했다면 나사의 관료적 마비를 드러내면서 위신을 높였을 것이다.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를 암시한다. 데이터 자체가 정치적 또는 과학적으로 폭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라이 에이틸라에스는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화성과의 조우 훨씬 전부터 천문학자들은 자연적 설명으로는 편안히 설명되지 않는 일련의 이상 현상 목록을 정리해왔다. 이 천체의 이산화탄소 대 물 비율은 약 8:1로 얼음 천체 형성 모델을 뒤흔들 만큼 극단적인 편차다. 스펙트럼 분석에서는 철과 대응하지 않는 니켈이 과다하게 검출되었는데 이는 알려진 항성 화학 원리와 상충되는 원소 불균형이다. 활발한 물질 방출에도 불구하고 중력 외 가속도는 거의 측정되지 않아 표면에서 분출되는 증기 분출이 예상대로 궤도를 변경시키지 않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금성, 화성, 목성에 놀라울 정도로 근접한 궤도를 그리며 중력 스쳐 지나기를 반복하는데 통계적 모델링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0.005% 미만이다. 관측 결과 또한 유사한 밝기의 다른 항성간 천체보다 최대 5배나 높은 비정상적으로 큰 질량을 시사한다. 그리고 표면 편광 현상, 즉 햇빛을 산란시키는 방식은 지금까지 연구된 어떤 혜성이나 소행성과도 다르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혜성을 정의하는 희미한 화학적 흔적인
이원자 탄소 방출이 전혀 관측되지 않았으며 계산된 연령은 70억 년에서 140억 년 사이입니다.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보면 3i 에이틸라이스는 무작위적인 암석 파편이라기보다 오랜 시간을 의도적으로 견뎌낸 생존체에 가깝게 보입니다. 여러 기관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최근 분석은 이러한 수치들을 베이징 통계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공적 기원을 자연적 기원보다 약 10의 28승 배로 우세하게 만드는 확률이다. 저자들은 이 결론을 단정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전문가적 신중함은 절제를 요구하지만 수학적 결과는 무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가장 극적인 확률조차 아무것도 증명하지는 못한다. 과학은 데이터로 생사를 가른다. 진짜 질문은 사나이 에이틸라이스가 인공일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그것을 보여주기를 거부했는가이다. 역사는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2017년 최초의 항성간 천체인 우무암무아가 태양계를 통과했을 때 데이터 공개는 수주일이 걸렸다. 과학자들은 그 가속도가 얼음 분출 때문인지 아니면 추진 장치 같은 더 이색적인 원인 때문인지 논쟁했다. 결국 불확실성은 천체 자체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지연이 수주일로 측정되던 시절이었지 사건 발생 후 며칠간 지속되는 완전한 정보 차단이 아니었다. 이제 여러 우주선과 국제적 중복 시스템이 존재하니 정보 부족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침묵은 깊어만 간다. 경쟁국들 간의 조율된 정보 차단이 행성과학계에서 거의 전례 없는 일이다. 보통 경쟁은 발표 속도를 높인다. 각 기관은 선점을 위해 경쟁한다. 데이터 공개는 투명성만큼이나 위신 문제다. 그런 본능이 갑자기 사라지고 동일한 모호함, 검토 중, 분석 대기, 현재로선 논평, 불가으로 대체된다면 이는 배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개 발언 전에 공유된 서사를 조용히 작성하는 과정이다. 만약 관측한 5 우주선 모두 자연적 분류를 거부하는 무언가를 기록했다면 다음 단계는 과학에서 외교로 전환될 것이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세티. 시대의 과학계가 수십 년 전 마련한 그러한 상황 대비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공개 전 협조, 검증, 합의 절차를 권고한다. 첫 번째 규칙은 간단하다. 여러 독립적 출처가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 일방적 발표 금지. 증거의 성격에 따라 이 과정은 며칠, 몇 주, 혹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즉, 지금 인류는 발견과 선언 사이의 침묵, 그 정적 속에 머물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평범한 설명도 존재한다. 계측이 오작동일 수 있다. 데이터 보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단순히 화질이 낮거나 과학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미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들조차도 침묵의 일관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중국 우주 프로그램은 국제적 검증을 기다리지 않고 성과를 홍보한다.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분석한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보가 의도적으로 숨겨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무엇이 그런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미지 자체의 본질에 있을지도 모른다. 흐릿한 비점은 무해할 수 있으나 날카로운 구조적 형태, 규칙적인 각도, 반사 대칭성, 자연 회전과 일치하지 않는 움직임은 혜성의 호기심을 순식간에 행성 안보 위협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정부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보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두려워할 것이다. 우주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제작하고 항해하며 관측한다는 증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문명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비공개 회의에서 기관들은 데이터를 검증하고 기기 오류를 배제하며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고 해석을 통제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조율할 것이다. 대중은 최종 결과물, 즉 공포와 불신, 관료적 다툼이 가라앉은 후에 발표된 다듬어진 합의안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침묵이 유일한 용인 가능한 대응일 것이다. 이 침묵이 발견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숨기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궤도선 중 어느 것도 유용한 데이터를 포착하지 못했다면 기관들은 당혹감을 피하기 위해 지연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해상도 장비를 탑재한 5대의 우주선이 동시에 모두 실패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부분적이거나 저품질의 데이터라도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통 공개된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고 조율된 공백뿐이다. 이 공백이 관측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과학에서의 침묵은 증거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략적으로 느껴진다. 의심의 멈춤이 아니라 통제의 멈춤이다. 공식 채널 밖에서는 아마추어 네트워크를 통해 작은 활동의 파편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심우주 대역을 모니터링하는 무선 통신사들은 화성 지역에서 암호화된 텔레메트리 신호의 폭발을 보고했는데 이는 여러 궤도선의 다운링크와 일치한다. 이러한 신호는 일상적이다. 그러나 그 시기는 서나이 아틀라이스 관측의 예상 데이터 전송창과 일치한다. 이는 기관들이 침묵하더라도 우주선들은 활동 중이며 통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독립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계속해서 그 물체를 추적 중이다. 그들에게 사나이 아틀라스는 여전히 희미한 이산화탄소 풍부 천체로 꾸준히 태양계 외곽으로 이동 중이다. 눈에 띄는 꼬리도 극적인 활동 폭발도 보이지 않는다. 표면상 특별한 점은 없지만 최상의 데이터를 가진 모두가 그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만은 예외다. 그 침묵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야기가 된다. 수십 년간 국가들은 개방성, 이미지, 기자회견, 생중계를 통해 우주 지배권을 놓고 경쟁해왔다. 모든 임무는 하나의 무대다. 쇼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면 침묵 자체가 해석을 요구한다. 아마도 이는 국가 이익을 넘어 행성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외교를 위한 리허설일지도 모른다. 만약 5기관 모두 현재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목격했다면 비밀 유지는 통제보다는 합의에 관한 것일 수 있다. 경쟁하는 강대국들이 어떤 진실은 정부 것이 아닌 인류의 것임을 깨닫는 드문 순간인 셈이다. 그러나 침묵이 단합이 아닌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는 가능성도 있다. 각국이 그토록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자신이 틀릴까 두려워하며 다른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순간은 우주에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즉 미지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확신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지도 모른다. 지금으로선 시리아의 애틀라스는 인간의 추측에 무관심하게 바깥으로 표류한다. 차갑고 고요하며 어두운 세계 사이로 사라져간다. 우리의 정치, 자부심, 공포 따위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희미하고 깜빡임 없는 빛의 점. 그 비밀은 아무도 공개하지 않을 암호화된 데이터 흐름 속에 잠겨 있으며 국가연구소와 비공개위원회의 벽 뒤에 봉인되어 있다. 그것이 자연의 유물인지 인공의 산물인지 한 가지 사실은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수십 년의 외교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다. 지구상 가장 강력한 우주기관들을 이례적인 합의로 이끌었으며 국경과 언어, 이념을 초월한 조화롭고 의도적인 정적을 만들어냈다. 그 합의가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세상은 곧 안도의 숨을 내쉴지도 모른다. 이미지가 공개될 수도 있다. 우주 공간을 맴도는 거칠고 평범한 혜성의 모습. 다른 태양계에 얼어붙은 파편, 고대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침묵은 과학 논문과 기자회견, 평범함에 위로하는 웅궁거림 속으로 녹아들 것이다. 그러나 침묵이 계속된다면 단 한 장의 사진이나 성명도 없이 날들이 주일로 이어진다면 그 함의는 더욱 어두워진다. 침묵은 정보를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정보로부터 보호하기도 한다. 그것은 발견된 것이 쉽게 설명되지 않거나 쉽게 분류되지 않거나 혹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 답변의 부재는 오직 질문만을 남기며 그 질문들은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울려 퍼진다. 궤도선들은 구조적이며
기하학적, 기계적, 의도적인 무언가를 목격했는가? 우리가 아는 물리학을 뛰어넘는 방출이나 패턴을 포착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자연적이라는 개념 자체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인가? 침묵이 지속될수록 그 가능성들은 남겨진 공허를 채워간다. 어느 쪽이든 스라이 애틀라스는 이미 논의를 바꿔놓았다. 발견 그 자체의 개념을 변형시켰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첫 접촉을 장관을 이루는 신호, 착륙, 전 세계에 방송되는 계시의 순간으로 상상해왔다. 하지만 발견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것은 비밀과 망설임에 쌓여 조용히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 중요성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으로 측정된다. 화성 근처 어딘가에서 다른 별에서 온 물체가 어둠 속을 계속 여행 중이다. 우리의 호기심에도 정치적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리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제 그것은 다시 신비 속으로 사라진다. 박수나 계시 대신 아직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목격한 궤도선들의 고요한 웅궁거림만이 뒤따를 뿐이다. 과학에서 침묵은 드물다. 지정학에서는 의도적이다. 역사에서는 종종 계시, 직전의 멈춤이다. 그리고 그 계시가 오기 전까지 스라이 애틀라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발견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에 관한 것으로 남을 것이다.